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023년 건강보험공단 인턴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작성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25일까지라 조금 촉박한데요. 이미 작성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시 직접 쓰고 영상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다 보고 혼자 작성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저희 첨삭 프로그램 관련해서 안내를 해 놓을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건보 정규직 합격자도 있지만 인턴 자기소개서 시킨 경험도 있고 당연히 면접도 작년에 합격자가 있습니다. 저희 후기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자, 각서를 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블로그니까 요것도 댓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건보에 대한 소개 분석 같은 거 좀 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공고 14일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610명, 일반이 610명이면 정말 많이 뽑는 거거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맞고요. 계약 기간이 6월 21일부터 12월 20일 총 6개월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월 211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역 본부 뭐 지사 등등을 선택할 수가 있죠. 저도 실제로 저 건보 인턴 출신인데 집 바로 앞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걸어서 한 5분 만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뭐 그랬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장점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형 일정은 아까 보신 대로 25일까지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서류 발표가 5월 12일이에요. 제출하고 면접이 공채 면접 전주에 이루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이루어지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15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조직에서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즉, 내 업무가 원래 이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노력해서 노력한 이유와 행동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데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래 내 업무가 이거였지만 이거 이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고요. 구체적 행동은 이렇게 했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물어본 거에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1000바이트 채우는 거 금방이거든요. 이따가 뒤에서 한번 보고요. 문항의 의도는 뭐냐? 대인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도 들어가겠지만요.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턴한테 이런 게 요구가 많이 됩니다. 인턴은 되게 적극성이 요구되는 일이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인턴들한테 뭔가를 무거운 걸 시키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사실. 그런 게 사실인데 사소한 거라도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작성 방향은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생각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타인을 만족시키는 거 하나랑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만족시켜야 될 대상은 상사든 뭐 고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험을 작성을 할 건데 당시 상황은 이랬고요. 내가 맡았던 역할이 이건데요. 그 이상으로 노력했던 내 행동이 이거고 왜 그렇게 했냐?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순서로 써주면 됩니다. 순서는 조금씩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도 뒤에서 템플릿을 써 놓긴 하지만 작성 예시를 보면 템플릿이랑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큰 틀은 이렇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장 순서 같은 건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결과는 꼭 정량 수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템플릿 보여드리고요. 소제목, 물론 저는 소제목을 이번 예시에서는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어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1문단 두 가지씩으로 얘기를 해주고 당시 상황은 이랬고 내가 맡았던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2문단에선 구체적인 나의 행동, 내가 이상으로 노력했던 게 이렇습니다라는 거, 행동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뭐 남았어요? 결과만 얘기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결과, 타인으로부터의 평가, 그죠? 혹은 결과적으로 뭐만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팀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되겠고, 만약에 분량이 좀 남는다 한다면 입사 후에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그런 얘기들, 입사 후 포부 얘기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작성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요거 제가 직접 쓴 거고요. 오늘 이 4개의 문항의 작성 예시 다 직접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막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쓰지는 않았어요. 예, 약간 인턴의 느낌, 대학생의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게끔 작성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문단 갑니다. 두 글씨식으로 첫 문장에 요약을 해 줍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자처해서니까 내가 맡은 역할 이상으로 했다는 뉘앙스가 들어가죠. 예, 매장 청소를 했다. 예, 구체적인 액션이 나옵니다. 그죠? 자세하게 썰을 풀기는 어려워요. 첫 문장은 두 갈씩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행동은 밑에서 풀 겁니다. 내 역할과 상황을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매대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디저트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즉, 나는 그냥 고객 응대가 주 업무였다라는 겁니다. 매장 청소는 정직원의 업무였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줘요. 뭘 강조해 준 거예요? 내 역할은 청소가 아니었습니다를 강조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넣은 겁니다. 왜냐? 이 상태로 가면은 꼬리 질문으로 면접 갔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근데 직원이고 알바면은 당연히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부터 이런 거를 넣어 줘 가지고 그런 꼬리 질문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제 근무 시간에 정직원 한 명이어서 혼자 청소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실제로 식기 반납되나 테이블이 지저분하다는 컴플레인이 잦았습니다." 잦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명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럼 뒤에 예상이 되죠. 무슨 내용이 나올지. 그래서 내가 자처해서 도와주기로 했고, 이런 컴플레인이 줄어들었다는 흐름이 나오겠죠.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이렇게 뒷내용이 예측이 되게끔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에 상사의 업무를 덜어드리고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청소를 자처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유죠. 요게 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 잘못 적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유를 막 구구절절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적어주면 괜찮습니다. 자, 분량을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 여기서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꽤나 중요하게 강조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적극성을 발휘했는지가. 그렇기 때문에 분량을 따져보면 여기가 한 반절 정도 됩니다. 한 450에서 500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50바이트 정도는 아래 이제 기술해 주는 거죠. 분량 딱딱 들어맞죠, 지금? 자, 계속 갑니다. 구체적으로 피크타임에는 주문이 한순간 몰리고 자리가 찬 이후로는 덜 바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죠? 예. 그때부터 층마다 식기 반납대를 돌아다니며 트레이, 식기를 회수하고 쓰레기통을 정리했습니다. 즉,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넣었어요. 관찰 결과 15분마다 치우는 게 가장 적절해 타이머를 맞춰두고 청소를 했습니다. 물론 주문이 몰릴 때면 바로바로 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청소를 위해서 내 역할 이상의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객님의 퇴장을 수시로 확인해 즉각 테이블과 바닥을 닦고 의자를 원위치하여 다음 고객님이 바로 사용하시도록 청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추가로 설거지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해서 제공되는 컵과 접시가 항상 깨끗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내 역할은 아니지만 청소, 청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 컴플레인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죠? 청결 관련 컴플레인은 확연히 줄었고 여기서 끝나면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넣어줬습니다. 덕분에 매장이 청결이 유지되고 있다는 직원분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들어가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타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도덕성이 아니고요. 타인보다예요. 즉, 이거에서 요구하는 건 거의 면접 답변이랑 유사합니다. 타인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나 혼자 지킨 경험이 있냐? 이런 것들 자주 물어보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맥락입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상황, 행동, 이유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유를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기법이 생각, 행동, 결과예요.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게 생각, 행동, 결과 이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자꾸 이렇게 생각이랑 행동이랑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NCS 블라인드 채용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가셔야 자소서든 면접이든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문항의 의도는 직업 윤리입니다. 뭐 정직도 되고 원칙 준수도 되고 다 되죠.
특히 건보가 지금 좀 예민하죠, 이런 거에. 얼마 전에 뭔가 이슈가 좀 터졌었잖아요, 돈 관련해서. 자, 어쨌든 계속 갑니다. 작성 방향, 타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라고 하니까 "와 나 진짜 뭐 도덕성 쩔었어."라고 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되겠고요. 어떤 조직 안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 원칙을 지킨 경험, 이거 우리 그 건강보험공단 공채 자기소개서에서도 나왔던 항목이죠. 예. 고렇게 원칙을 지킨 경험이 제일 무난합니다. 근데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했던 거 얘기를 하셔야겠죠. 예. 고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 나의 역할 혹은 위치, 수준 높은 도덕성을 발휘한 내 행동, 그리고 이유, 결과 순서로 답변을 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템플릿 봅시다. 소제목 마찬가지로 달아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문단 두 가지씩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기준과 함께 언급을 하고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상황 설명을 하고 나의 행동과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뭐 굳이 이 문단에 다 안 넣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설명이 좀 길어서 문단 두 개로 나눠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얘기해 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글자 수 남으면 한 문장 정도 입사와 포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저는 제가 학생회 했을 때 예산 집행 관련해서 겪었던 걸 작성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학생회가 아니라 동아리여도 괜찮거든요. 동아리 회비 관련한 거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꼭 돈이 아니라 다른 거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돈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자, 두 가지 요약합니다. 학생이 임원 당시 예산 집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타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발휘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적당히 치고 넘어갑니다. 학생회는 이제 그 기준이 나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위에서 잠깐 언급했죠.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학생회는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 회비를 기금으로 하여 행사와 혜택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겠죠. 학생 회칙에는 규칙이죠. 원칙에는 이 회비 사용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학생의 부원들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복리후생비라는 녀석은 기금의 5%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면 안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고 많으면 20%까지 사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넣음으로써 이게 조금 5% 이거 자체를 지키기가 조금 애매하다. 눈초리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넌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고요. 행동의 이유와 내 구체적 행동을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학생의 부원이라면 학생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면 물론이고 당연히 회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회비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의 이속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회식비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행동 나오겠죠. 부학생 회장이 됐습니다. 관행을 타파하고 5% 이내로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식, MT 등 친목 활동을 그대로 하되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각출해서 충당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예상되는 꼬리 줄무늬, 관행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존의 부원에 반발은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다 써주는 겁니다. 저는 단합대회 비용을 제 임원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여서 설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나옵니다. 예상감사에서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는 학과로 선정되면서 우리 부원들도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뭐 이거를 서술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그냥 어떤 검증된 기관 있죠. 예상감사기관, 거기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쓰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더 좋은 성과, 그냥 성과 아니에요. 더 좋은 성과입니다. 주도적으로 개선해본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 즉 어떤 기준으로 그런 개선을 시켰느냐, 결과를 포함해서 기술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죠.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단에서도 원하는 게 인턴들이 되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단이 또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들한테 의견이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선했던 방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규정이나 원칙을 개선한 경험 좀 곤란하다. 그죠? 왜냐하면 규정이나 원칙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조직이 유지가 되면서 정례화된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이상이 없다면, 정말 큰 이상이 없다면 굳이 이거를 바꿀 필요는 없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경험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개선을 실천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려했는지, 즉,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템플릿 보면 간단해요. 당시 상황 설명하고요. 내가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 왜 그렇게 고려를 했는지 이유 얘기하고 실제로 어떤 행동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얘기해주면 끝입니다. 예,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질문은요, 자기소개서 문항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내려가서 이제 작성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두 가지씩과 상황 설명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스크 배부 방식을 개선해 안전을 지켰습니다. 뭐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어떻게 했을지. 자, 코로나19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객들께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이 소재를 제가 골랐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2020년 코로나 초기를 겪었거든요. 그분들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한번 골라서 써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무료 마스크 배부함을 문 밖에 뒀습니다. 하지만 양심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일회용 마스크임에도 대량으로 가져가는 불상사가 빈번했어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다수의 고객에게 배부한다는 저희의 의도와 다른 결과였습니다. 넌지시 우리의 이 사업의 추진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의 목적 뭐 이런 거죠. 반대로 배부함을 안에 배치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들어와서 기침을 하는 등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문단. 그래서 내가 뭘 고려했고 어떤 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나의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한 줄이면 충분해요. 안전 확보와 1인 1매 배부를 중점 사항으로 고려해서 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자, 안전 확보는 위해서 얘기를 했죠. 이런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게 싫었다. 두 번째로 1인 1매 배부는 뭐예요? 여기 제가 꼭세 친 거 있잖아요. 다수의 고객에게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 명당 하나씩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두 개를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충분히 밑밥을 다 깔아주고 있다는 거죠. 자, 문 밖에 마스크가 필요하면 누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벨을 설치하고 벨이 울리면 핀셋으로 마스크를 집어 문을 살짝 열고 그 틈으로 주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어요? 접촉 최소화, 1매 배부 원칙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고려해서 이런 대안을 냈습니다. 라고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계점은 뭡니까? 직접 왔다 갔다 해야 했죠.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를 한 겁니다. 라고 한 번 더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거 있죠. 들어와서 기침하는 이 방식대로 한다면 직원들이 감염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발생할 업무 공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결말 나옵니다. 상사님은 흔쾌히 결제해 주셨고 좀 더 쓰고 싶었는데요. 지금 분량이 꽉 차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배부도 원활히 하고 직원의 안전도 확보했습니다. 즉 내가 고려했던 이 중점 사항 두 개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다양한 대안을 두고 고민을 했던 경험, 상황, 고민한 이유, 고려했던 점, 마찬가지로 생각을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건지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업무 인턴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면접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제 해결이고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결과를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고민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작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템플릿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가지씩 쓰고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들이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의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했는지 얘기하고 이 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했던 점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효과나 결과 얘기해주면 되겠죠. 4번이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이것저것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재를 뭘 가져다 쓸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인턴이고 여러분들이
저는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재도 뭔가 역사 교양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가져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역사 수업 발표를 준비하며 문헌 조사와 현장 답사 중 현장 답사를 택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갈겨주고요. 딱 봐도 문헌 조사랑 현장 답사 두 가지 대안이 있었고, 이거를 어떤 고민을 거쳐가지고 현장 답사를 택했는지 아래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두 가지씩이에요. 오케이? 뒤에 내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게끔 써주는 게 두 가지씩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시 수업에서는 판을 깔아 놓습니다. 누구한테? 대상자가 누구예요? 교환학생들입니다. 국내 역사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우리 팀은 신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에서 요구했던 과제죠, 과제. 저희는 문헌 조사를 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하면서 이론적 깊이가 있는 발표를 할지, 직접 유적지에 방문해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감 있는 발표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뭘 택할지는 극명합니다. 아래 거를 택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대상이 교환학생들이잖아요. 얘네 데리고 무슨 깊이 있는 발표를 해서 뭐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론적 깊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은 거고, 현장감 있는 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어서 대조 효과를 준 겁니다. 대비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왜 고민했는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왜 둘 다 못했어요? 준비 기간이 짧고 다른 과제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택일을 하나를 택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었나 뭐 이런 꼬리 질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문단 갑니다. 선정 시 중요했던 것은 하고 그냥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리죠. 대상자의 특성, 과제의 목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3번 문항 본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구성이. 자, 어떤 대상자의 특성이냐. 즉, 교환학생들은 학문적 탐구보다는, 즉, 이론적 깊이보다는 이어지는 거 보이죠, 지금? 문화를 익히고자 함이 크다는 점, 즉, 현장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과제의 목표는 문화를 직접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 둘을 고려해서 현장 답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속버스로 경주에 가는 길부터 시작해 유적지 방문 코스를 촬영했고, 유적지에서는 가까이서 영상을 촬영해 현장감을 높여줬다는 거죠. 이거를 틀어주면서 설명을 했다라는 상황입니다. 발표 상황 이해되시죠? 자, 결과 간단하게 씁니다. 이미 앞에서 분량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 문항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과 어떤 기준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잘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구절절 쓰느라고 위에서 분량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자, 결과 당연히 애들이 좋아했다고 해야겠죠, 교환학생들이. 그래서 발표식 영상과 함께 소개하니 몰입도가 훨씬 높았고, 발표 후에는 답사 정보를 요청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직접 방문하기까지는 힘들었지만, 즉 경주까지 가는 건 힘들었지만 효과적인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결론 짓고 끝납니다. 지금 예시 보시는 것처럼 점점 내용이 역삼각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역삼각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서 큰 판을 깔아주고요. 이거를 계속 받아가지고 밑에서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소서를 보면 어떤 새로운 내용이 중간에 나오지 않아요. 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다음 분단에서 설명을 하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은 훨씬 더 매끄러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항풀이는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입사지원서 이거 공채 때 그때도 이제 했던 거라서 이렇게 써 있긴 한데요. 어쨌든 자기소개서 첨삭을 합니다. 내문항 진행을 하고요. 저랑 저희 자기소개서 전문으로 하시는 이루다 코치님이 같이 진행을 합니다. 뭐 원래는 비용도 저희가 다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뭐 학원계에서는 상도덕이 아니라나 뭐라나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비용 때문에 막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동안 200만 원 받으면은 1000만 원 넘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급여로.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필기도 하고요. 면접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유튜브만 좀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민경채도 500문항 이상 풀어놨고 면접 특강 할 때마다 뭐 항상 합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제가 중간중간 언급을 했는데 NCS 능력 중심의 채용에 기반해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소서 쓸 때도
그냥 자소서만 보는 게 아니고 면접까지 염두에 두고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피드백을 기재해서 보내드릴 건데 적절한 소재인지 판단을 하고 아까 보여드릴 것처럼 템플릿이나 글의 흐름, 제가 쓴 자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깔끔합니다. 예, 그렇게 되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짜임새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판단을 해 드립니다. 문장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매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거입니다. 그리고 문항별 첨삭을 2회씩 진행을 할 겁니다. 한 번만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고쳐라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왔을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 드립니다. 이게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보니까 그냥 한 번씩만 해 주고 말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희는 확실하게 2번까지 다 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입사 지원서는 해당 사항이 지금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3회 첨삭부터는 추가 비용이 있다.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기타 사항입니다. 이메일로 자소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뭐 첨삭해서 보내드리고요. 다만 하실 때 제출 분량에 맞게 즉 1000바이트를 좀 채워서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뭐 1200바이트 이렇게 보내주시면 좀 곤란해요. 혹은 700으로 보내준다. 그래도 곤란해요. 가능하면 여기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20일이죠.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소요기간 최대 2일인데요. 받자마자 웬만하면 바로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각 잡고 할 수도 있지만 읽고 생각하는 거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샤워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실수록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번뜩임이 먹혀요 자기소개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글 쓸 때 뭐 자다가 깼을 때 갑자기 떠올라서 쓰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앉아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이나 상담은 고정 댓글 오픈 채팅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자체가 건강보험공단 인턴 출신이고 공채 출신이고 제 학생들 중에서도 건보 인턴 가신 분들, 건보 공채 가신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면접 특강도 열 계획이고 추후에 유튜브에 홍보 영상 올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